당신은 일일 몇 강 하고 계십니까? 어제도 1강, 오늘도 1강. 김경래의 최강 시사 아니겠습니까? 하하하하하 예.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회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조호영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상황에 대해서 입장은 다들 밝히셨지만은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어제 상황에 대한 미래통합당 입장을 듣고 시작을 해보죠. 네,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너서는 안 될 강을 민주당이 건너고 말았습니다. 네. 이 상임위 강제 배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이게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 독재 정권 시절에도 하지 않던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은 각 지역에서 국민들이 뽑은 것이고 또 비례대표 역시도 그 정당을 보고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그 비례정당, 그 교섭단체, 그 정당이 적재적소에 그 정당의 정강정책 또 국민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을 배치하고 또 상의해서 그 정강정책과 국민들과 약속을 이행하려는 장치인데 네. 그것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여당의 눈치를 보고 여당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강제 배정했습니다. 무려 6개, 지금 18개 모두를 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가 아닙니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해외 토픽에 날 일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치 전통을 짓밟는 의회 독재 폭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서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 의회의 협치 네. 그리고 협치의 원칙을 만들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평민당 총재였는데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쪽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그 일하지 않는 국회, 태업하는 국회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지금 3차 추경 그리고 외교 안보 문제 급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행을 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위기 상황, 안보 네.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미래통합당입니다. 네. 지금 이 모든 문제는 법사위 단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법사위. 예, 법사위를 이게 민주화 이후에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가 한 정당이 다 가진 적이 없습니다. 역시 민주당 역시도 저희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당일 때도 자신들이 81석 정도의 정당일 때도 반드시 법사위는 요구했습니다. 법사위는 가져갔습니다. 왜?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서로 한 당이 독식해서는 안 되고 그 나란히 나누어서 사실 국회의장의 권한이 훨씬 더 큽니다. 네.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숙고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그 폭주나 질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당시 민주당이 생각했기 때문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원장은 지난 30년간의 우리 국회 협치의 전통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제1야당 몫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아가겠다고 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지금 어제 법사위원장을 강행했습니다만 법사위 문제를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 협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독식하지 않고 이것은 제1야당에게 몫으로 당연히 인정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풀릴 문제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제1야당이 에게 돌아가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다른 자리를 나눠주고 한다는 이건 거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민주당은 당시에 법사위원장에 집착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이후에 처리할 법안들을 보면은 과거사를 뒤진다든가 무슨 김여정이 지시했던 비라금지법을 속전속결로 만든다든가 이런 온갖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대해서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제동을 걸고 다시 숙고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상임위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표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리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한번 120일 혹은 90일 정도 숙고해 볼 수 있는 장치가 법사위원장을 통한 그 자구 체계 심사 과정입니다. 이제 그 과정까지 민주당이 전통과 원칙을 뒤집고 다 차지해버린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상임위의 논의 과정에서 특히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이건 야당의 최소한 견제 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상임위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6개 상임위는 지금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은 여기에는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참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 당내에서도 그 상임위에 가장 적합하다. 그 상임위에 가장 최적의 정책 능력과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지역구의 뜻을 골고루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지금 염두에 두고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걸 다 배정해 놨는데 사실 엉뚱한 사람을 국회의장과 여당에서 임의로 이렇게 막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국회에 지금 참여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어제 당장 정부 여당은 지금 김여정이 지시했던 뭐 비라금지법이라든가 또는 뭐 종전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 특히 이제 외교안보에 정통한 의원들은 이미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국회에서 발표하고 상임위원장은 못 들어가겠지만 국회 내에서 반박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고 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이런 과정은 계속될 겁니다. 그 상임위원회는 참여를 안 하겠다, 참석을 안 하겠다는 거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회 내에서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들의 문제점 또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낱낱이 다 밝힐 것이고요.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정부 여당의 폭주 속에서 네. 정부 부처들이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는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모든 자료를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정말 심각한 자료가 아니라면은 모든 자료는 다 허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여당 이런 단독 질주 폭주 속에서 의회 일당 독재 분위기 속에서 정부 부처가 지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내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그런데 윤미향 씨가 외교부와 만나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외교통상부는 과거에는 한일 간의 외교협상 비밀에 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그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 회동 기록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윤미향 씨와 정의기억연대인가요?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했던 여러 내역들을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제출해라 그랬더니 그 자료실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컨대 수원신문이라는 네. 윤미향 씨 남편이 관련된 신문사에 광고를 얼마나 했는지 네. 그 광고 집행 내역을 달라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또 당연히 국회의원이 국회 활동을 위해서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당연히 정부가 제출해야 될 자료 제출 같은 의무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그 독재적인 분위기,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행정부 또는 일당의 그 독주식으로 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 결국에는 굉장히 큰 민주의 태형을 가져올 겁니다. 그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예컨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 거부를 왜 하는 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예, 왜 그 지방자치단체가 누가 개인 돈으로 사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방자치단체도 그 지방에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세금을 냈던 것이 지방시 예. 또 국회를 통해서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시장의 개인 사재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연히 그 돈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이걸 공개를 해야지요. 그리고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조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협상 파트너가 지금 공석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그런 상황이죠. 예. 그 말리고 계신 거죠, 주변에서는 지금. 지금 어제 의원총회에서 네. 당연히 국회가 지난 30년간에
그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 전통의 어떤 협치와 네. 협치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네.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국회 속의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지난 30년간 여야가 그 다수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 유지해왔던 것인데 네. 그것을 지금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막지 못했으니 예.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물러나신 거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총회에 모였던 전부 모든 국회 민주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예. 지금 저렇게 여당이 폭주를 하는데 예. 어느 원내대표가 나선들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오히려 더 조호영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서 네. 이런 문제를 전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해결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다시 원내대표를 누굴 뽑은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강하게 만류하고 재신임하는 결의를 했는데 조호영 원내대표는 어쨌든 그 막지 못한 책임을 즐기겠다. 이 사의를 거두지 않겠다면서 계속 저희들 만류 요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요. 지금 국회의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날 그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 전에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것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어제 조호영 원내대표가 네. 이제 동료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그냥 협상을 가장한 보이기 위한 용이었지 이 법사위원회의 문제를 빼앗아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네. 야당 원내대표로서는 어떤 다른 협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7개를 준해 만회하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슨 협상이냐. 협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이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 국회의장을 선출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이 합의를 통해서 의사 일정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본회의도 국회의 전통을 어겼습니다. 그것도 네. 역사상 처음 일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협상이라는 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협박을 당해왔다는 것이 이제 조영 원내대표 의견이고 그러면은 예.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지금 이런 입장인 건가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지금 법사위를 빼앗아간 마당에 네. 다른 상임위원장을 대가로 준다는 것 자체가 네.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예. 여당 스스로도 그동안 야당 시절 또 소수당 시절에 그동안 주장해왔고 또 당연히 지켜왔던 그런 전통과 원칙을 어기는 일인데 네. 이게 어떻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 우리 상임위원장 당연히 이제 만일 야당이 맡게 되면 7개 상임위원장인데 예. 그건 어차피 배분 비율 그것도 이제 전통과 원칙이 있습니다. 네. 13대 국회에서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총재의 제안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하던 비율이 있기 때문에 11대 7이 나오는 겁니다. 네. 17개 상임위원장 중에서 11개는 예. 여당, 7개는 이제 제1야당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만일 법사위를 그대로 빼앗아 간다면은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없다. 6개 상임위원장의 후보에 오르는 우리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예. 우리 맞지 않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법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20대 국회 때를 되돌아보면 장외투쟁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추경이라든가 판문점 선언 비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은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거나 이런 방법들도 지금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물리적인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위해서 네. 이 정부 여당의 폭주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쟁의 장은 바로 국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국회 본회의장에 우리가 지금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임위원장 회의실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국회 내에서 네. 의견을 밝힐 것이고 또 민주당 지도부가 아니라면 민주당 지도부의 이 원칙과 전통을 무너뜨린 이 민주당 지도부의 폭주 때문에 그 네. 지도부를 상대할 수 없다면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네. 우리 입장을 호소할 것이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네. 이렇게 되면은 장차 얼마나 많은 빚을 국민들이 안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 미래 세대가 얼마나 큰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정부가 집행하고자 하는 코로나 이 피해를 막기 위한 네. 이런 추경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코로나에서 직접 코로나 저 상황에서 영웅적으로 자기 희생을 하고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하겠다는 이런 예산이 또 없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네.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일부 저 간호사 단체라든가 또 코로나 이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영웅적인 노력이 일정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들 요구한 데서 굉장히 큰 반향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활동을 방식을 통해서 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폭주에 대항할 겁니다. 네. 뭐 지금 당분간 19일까지 뭐 원 구성에 다시 협상에 임할 상황은 아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거네요, 그죠? 간단하게 합니다. 이게 민주당이요 법사위 문제만 되돌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분 여기까지 하죠. 2부에서는 북한 쪽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에 뵙겠습니다.